토트넘은 지난 4월 조제 무리뉴 감독을 성적 부진과 팀 내 불화를 문제로 시즌 중에 경질시켰죠. 그 후 메이슨 감독 체제 하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결국 리그 7위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리그를 마감하였고, 유로파 리그는커녕 유로파 컨퍼런스에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팀에 실망한 주축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이적 얘기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급한 토트넘의 현 상황 속에서 인터 밀란을 이끌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토트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마리오 포체티노 감독의 복귀 얘기가 토트넘 팬들의 가슴을 한동안 뜨겁게 달궈주었습니다. 허나 현재 BBC와 데일리 미러 등 영국 매체에서 토트넘과 콘테 감독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트넘과 콘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차기 토트넘 감독의 대안은 과연 누구인지 미리네 라이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첼시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경험이 있으며 유벤투스, 인테르 등을 맡으며 세리에의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명감독으로 북부 런던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토트넘과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협상 결렬의 문제는 결국 토트넘 레비 회장과 콘테 감독의 연봉, 이적료 협상, 그리고 구단 운영 방식에서 오는 큰 차이점을 좁히지 못한 데서 벌어졌습니다. 영국 더 선은 지난 6일 콘테 감독이 토트넘 부임 조건으로 연봉 1,5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36억 원과 이적 자금 1억 파운드, 우리 돈 약 1,576억 원을 요구했으며, 레비 회장은 이것이 토트넘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판을 뒤엎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콘테 감독 지금 상당히 잘하는 감독인 건 알고 있지만 짠돌이 레비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감을 못 잡은 것 같네요. 또한 콘테 감독은 복귀 후 막대한 자금을 써서라도 최고 선수의 팀 리빌딩을 원하며, 이는 바로 토트넘의 내년 리그 우승을 위한 핵심 전력 보강을 목표로 한다라고 고마 돈 좀 팍팍 씁시다 하는 의견을 내었지만, 이에 레비 구단주는 막대한 이적료를 들여서 우승을 위한 팀을 만드는 것보단 이적료나 주급이 저렴한 가능성 있는 영 선수들을 위주로 영입해 꼭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리그 4위 내 입성과 무엇보다 챔스에 복귀한다는 것을 목표로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싶다는 속내를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레비 구단주와 콘테는 가장 중요한 구단의 운영 방식 그리고 돈의 문제로 협상 결렬을 맞이하였으며, 이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저 최토르는 콘테 감독의 입장이 참 이해가 갑니다. 콘테 본인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이미 기존에도 잘 나가는 감독인데 괜히 토트넘 와서 리그 뭐 한 4위에서 5위쯤 하는 중간 수준의 감독으로 있기는 당연히 싫었겠죠. 나 같아도 싫겠습니다. 이런 콘테 감독의 의지를 레비 회장은 너무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토트넘의 감독직은 과연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토트넘은 조제 무리뉴 감독이 떠난 후 그의 자리에 율리엔 나겔스만, 라이프치히의 감독이었죠.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브래든 로저슨 등의 감독들을 후보에 오르내렸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감독이자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인 마리우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 복귀한다는 엄청난 루머가 돌았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체티노는 아직 팀과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으며 파리 생제르맹도 포체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시즌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은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파리 생제르맹과 포체티노 오히려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약 직전까지 갔었던 콘테 감독과의 협상도 결렬되며 토트넘은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이 현재 아약스의 에릭 텐 하그 감독을 후보 명단에 다시금 올렸다고 영국 신문 데일리 미러와 익스프레스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텐 하그 감독은 조제 무리뉴의 퇴임 이후 다니엘 레비 회장과 스티브 히첸 기술국장이 물색한 당초 후보들 가운데 한 명으로 초기 후보군에 이미 올랐던 인물입니다. 특히 2019년 토트넘과 아약스의 챔스 4강에서 보여준 아약스의 엄청난 공격 축구로 에릭 텐 하그 감독은 이미 토트넘 레비 회장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릭 텐 하그 감독은 한참 토트넘 감독 후보에 오르내리던 때 현재 아약스와 1년 연장 계약을 하며 2023년도까지
2030년까지 아약스의 감독직을 맡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 토트넘의 영입 대상에서 결국 지워졌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를 포기치 않고 에릭 텐하그 감독에 다시금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와 데일리 익스프레스 신문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텐하그 감독은 짠돌이 경영으로 유명한 레비 회장의 경영 철학과 가장 맞닿아 있는 감독입니다. 먼저 텐하그 감독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영건 선수들을 주축으로 성장시키며 현재 운영팀인 아약스를 네덜란드 리그 최강팀으로 올려놓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레비 구단주가 원하는 좋게 말하면 선수들의 효율 운영, 나쁘게 말하면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장사치의 전략과 절대적으로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아약스에 잘 나가는 선수들을 싼 가격에 토트넘으로 영입할 수 있겠다는 셈법까지 레비 회장의 머릿속엔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손흥민 선수에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에릭 텐 하그 감독은 4-3-3 포메이션 전술을 특화하여 강력한 공격 축구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약스를 맡기 이전에 공격 축구로 유명한 바이에른 뮌헨 리저브 팀의 감독을 맡으며 공격형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감독입니다. 텐 하그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유동적인 공격 전술입니다. 아약스의 공격진은 전형적으로 라인 사이로 대각선 침투를 하는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며 상대가 중원에 접근하기 전에 대각선의 공격을 노리며 패스를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공격과 역습 시 주특기인 빠른 스프린트를 통하여 벌려진 상대 수비수의 공간 사이로 침투할 수가 있으며 또는 대각선 공격으로 끌어올려진 상대편 수비들 사이로 라인 패스를 노리며 그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텐 하그 감독의 전술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텐 하그 감독 체제의 아약스는 선수들 간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그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 선수들의 공백, 빈 공간을 파고드는데 모두 특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간의 공격적 움직임은 단순히 공격과 공미의 자리교체 또는 윙과 공격의 자리교체 이런 수준의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포괄적 전술체제 개념 하에 모든 선수가 단계적으로 스위칭될 수 있는 시스템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리뉴 감독 밑에서 90분 내내 수비만 하면서 역습시 엄청 뛰어야 하는 미친 공격을 진행해야 했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수비 성향을 벗어나 공격에 특화된 선수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는 내년 시즌 더욱 강력한 공격 포인트 및 공격 퍼포먼스가 예상된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또한 지난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2차 예선전에서 보여주었던 손흥민 선수의 능력, 공격진에서 한 발 내려와 공격을 빌드업시키는 위치 선정과 동료 선수들과의 유기로운 스위칭 부분에서 텐 하그 감독의 전술과도 상당히 어울릴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허나 토트넘은 23년까지 아약스와 계약을 연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에릭 텐 하그 감독을 잡으려면 일정 부분의 투자는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자, 콘테와 결별한 토트넘의 차기 감독 자리, 과연 짠돌이 레비 회장이 돈을 좀 풀어서라도 아약스의 텐 하그 감독을 잡아올까요? 일부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은 어떠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흥미진진합니다. 지금까지 미리네 라이브 최투루였습니다.